조선닷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조선닷컴 라이브를 통해서 내 아이 대학가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대기업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시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전체 4년제 당 모집 정원의 76.2%를 차지할 정도로 수시모집이 이미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시모집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가, 우리 아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지난 주말을 통해서 수시모집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고요. 여름방학에 수험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수능 공부가 되겠는데요. 거기하고 또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방학은 나 혼자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1학기 때 본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컨대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세 과목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보충할 기회가 이번 여름방학이고,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재학생들이 사탕 같으면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미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수시모집은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여름방학 때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수시모집과 관련 되어 가지고 일정, 예를 들어 논술고사 면접에 관한 일정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시모집 대비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단계별로 아마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애가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과라든지 교과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 있는데, 수시모집을 6번 원서를 낼 수 있는데 어느 대학까지 원서를 내야 되느냐, 이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우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일단 원하는 대학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4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물론 그 중에서 6월 달에 본 6월 모의평가,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에서 평가원에서 시행한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시험인데요. 이걸 포함해서 4차례의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모집에 갔을 때 어느 대학 정도까지 내가 정시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따져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대학까지는 정시에 갈 수 있으니까 수시모집 6개 대학에 원서를 낸다 할 때 이 대학 이상만 원서를 내다든지, 혹은 이 대학까지는 원서를 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전형 요소별로 학생부 교과 등급이나 혹은 비교과라든지, 그리고 수능, 그리고 논술고사 준비 정도를 따져가지고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대학별로 나한테 유리한 전형 유형을 선택을 하고, 논술을 포함해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대학별 고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모집에서 또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은 일정한 수준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6번 낼 수 있는데, 이 6번의 지원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들이 완화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수시모집 최장의 기준을 맞춘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최장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최장의 기준 때문에 수시모집에 탈락하는 사례가 예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3 재학생들만 시험을 치는 교육청 모의고사인 학력평가나 또 모의평가 성적만으로 수능 최장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안심을 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수능 최장의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 다른데요. 수능 최장의 기준 충족 여부가
수능 최장기 기준을 족구로 내세울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진행과 논술 진행은 그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능 최장기 기준이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의 경우에는 최장기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없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 계열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지방 소재 대학이나 가릴 것 없이 최장기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 진행이든 학생부 종합 진행이 되었든 간에 최장기 기준 충족 여부가 그 의대의 경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대학의 최장기 기준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논술고사가 없어지면서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그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주 추천 1은 학생부 교과 진행이고 학주 추천 2와 그 일반 진행은 학생부 종합 진행인데 이 세 가지 진행을 통틀어 가지고 그 수능 최장기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학교 추천 1의 경우에는 최장기 기준이 인문계 세계합이 6이고 자연계는 세계합이 7이니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학교 추천 2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세계합이 5고 자연계가 세계합이 6이니까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4개 합이 6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등급을 2개 받아야 되고 2등급을 2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계는 4개 합이 7이 된다 이 말은 그 수능 4과목 중에서 3과목이 2등급이 되고 1과목이 1등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장기 기준만 맞춰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의학계열은 4개 합이 5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의 일부 대학들만 한 번 더 보면요. 개인대학은 인문계가 2개 합이 4, 자연계는 2개 합이 5인데 뭐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 서강대학은 인문계가 3개 합이 6, 자연계도 3개 합이 6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은 인문계가 2개 합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어는 반드시 별도로 2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2개 합이 4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자연계도 역시 2개 합이 4인데 이것은 그 영어는 반드시 2등급을 받는 조건에서 나머지 3과목을 중에서 2개 합이 4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영어는 반드시 2등급을 받고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사탐도 2과목, 가탐도 2과목을 포함해서 인문계는 4개 합이 7이니까 이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4개 합이 8이면은 국어, 수학과 그리고 가탐 2과목의 합이 8이니까 각각 2등급씩 받아야 되니까 그 높은 수준이고요. 이화여대는 인문계가 3개 합이 5, 자연계도 3개 합이 6이니까 뭐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중앙대학도 인문계가 3개 합이 5, 그리고 자연계도 3개 합이 5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긴 하나 그래도 최장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모집 원서 낼 때는 최장기 기준 적용 여부와 또 내가 충족 여부를 하나씩 따져서 그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시모집은 6번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6번이라는 것은 6개 대학을 각각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액 유형이 다른 경우 수시모집을 복수 지원이 되는데요. 그 전액 유형별로 예컨대 내가 학생부 교과 등급이 유리하느냐 혹은 종합이 유리하느냐 논술 준비를 했느냐 적성고사에 강점이 있느냐 그리고 특기자 진행에 몇 쓰냐 이런 걸 따져서 유리한 진행을 최대한 6번 선택하시면 되고 같은 대학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수 지원기를 활용하면 되고요. 그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원서를 내고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내 성적을 채점을 해본 다음에 내가 논술고사를 칠 건지 안 칠 건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원율은 높아집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내시면 되고요. 진행 요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학생부 교과 진행과 학생부 종합 진행은 이미 3학년 1학기 때까지 교과 등급이나 그 비교과 자료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는 나중에 따로 치긴 하지만은 이미 3학년 1학기 때까지 교과 등급이 내가 평균 몇 등급이다 하는 게 나와 있고 또 비교과에 관련된 내용도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은 전체 경쟁률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근데 경쟁률은 낮지만은
일정한 수준이 안 되면은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학생부 교과 진행은 경쟁률은 낮은 대신 학백서는 교과 등급이 상당히 높고요. 그 학생부 종합 진행은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 여부를 그 원서 내는 시점에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논술 진행은 그 외행상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 뭐 30대 1, 40대 1, 일부 의대의 경우에는 뭐 100대 1이 훨씬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최장력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 치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내가 수능 점수가 잘 났을 경우 논술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논술고사에 참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행상 경쟁률이 있는데 실질 경쟁률은 그 상당히 낮은 대학이 있고, 또 모집 단위에 따라서도 낮은 대학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대체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실질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 그 대개협에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학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로 요강을 보겠습니다. 수시모집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 그 합격자는 수능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로 하게 됩니다. 금년 수능 시험은 11월 15일이고요. 그 수능 성적은 12월 5일날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자,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은 전체 모집 정원이 그 뽑는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거, 그게 76.2%고요.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도 늘어났고, 논술고사도 그 작년에는 31개 대학에서 논술을 쳤는데 올해는 33개 대학이 되면서 뽑는 인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적성시험을 치는 대학은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그 지역인재 특별진행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별도로 원서를 내서 시험을 보는 진행인데, 이것도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서 차츰차츰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그 수시 모집 진행 유형별로 뽑는 인원입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시가 76.2%인데요.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1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8만 4천 명을 올해 뽑고 있고, 논술 위주로 뽑는 진행은 1만 3천 명, 이게 33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실기 위주 진행은 그 1만 9천 명을 뽑는데, 여기에는 예체능계가 주로 실기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 특기자 진행도 의학 특기자나 수학이나 화학 특기자, 그러니까 특기자 진행도 실기 위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그 수시 모집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많이 뽑고, 그 대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많이 뽑기 때문에 내가 교과가 좋으냐 혹은 비교과가 잘 돼 있느냐, 논술 준비가 잘 되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게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별로 보면요, 학생부 중심 진행 중에서 교과 진행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 면접도 거의 없는 대학이 많고, 여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고, 그 경쟁률은 낮은 대신 다른 대학에도 복수 합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 간 합격자들이 이동이 나중에 많게 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아예 안 뽑는 대학도 있을 뿐더러 뽑는 인원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수시 모집의 대부분을 뽑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당연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진행은 유리합니다. 그 학생부 위주 진행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학생부 종합 진행인데요. 학생부 종합 진행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상에 있는 교과도 들어가고 비교과도 종합적으로 유리해야 학생부 종합 진행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특히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과 같은 대학들은 그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2,000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많은 인원을 현재 뽑고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과도 서류 평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관리가 잘 된 학생이 유리하고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 논술 중심 진행은 금년에 33개 대에서 논술고사를 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학생부 성적보다는 논술이 당락을 잡아하는 진행입니다. 그 학생부도 대부분 대학이 반영을 하지만은 실질 반영 비율이 낮아가지고 당락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수능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앞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항목에서 보신 대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대학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대학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논술고사는 제시문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 제시문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그 평행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내용은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다든지, 혹은 그 수능에 출제가 되는 EBS 수능 특강이나 혹은 수능 완성에서 제시문을 가져오는데, 그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그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까다롭게 내는 대학도 있고요. 이게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겁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름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름 방학 중에 그 논술에 대한 공부를 일정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논술은 직접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요강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계 논술 문제는 대부분이 그 글자 길이 제한도 있고 원고지 쓰는 방법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강에 따라서 직접 글을 써보고,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내가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첨삭 지도를 받아보는 것이 효과가 있고, 자연계 논술 문제는 수리 논술만 치는 대학도 있고,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까지 같이 치는 대학도 있는데요. 그 수학과학 문제를 주관식 문제풀이하는 식으로 풀고 정답 있는 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수리 논술, 과학 논술 공부 자체가 수능 수학이나 수능 과학 탐구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수시 모집을 통해서 그 발표된 오늘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별로 뽑는 비율입니다.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소재 대학들이 특히 많이 뽑고 있고, 서울대학이 79%, 고려대학이 84%, 서강대학이 80%, 그리고 아주대학은 84%, 그리고 이화여대가 77%, 중앙대학이 74%를 뽑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건국대학은 수시가 62%고 숙명여대도 수시가 65%, 숭실대학도 65%니까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도 웬만큼 뽑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거는 나중에 그 정시 모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이렇게 많은 비율을 뽑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수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예컨대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해서 모집 정원을 못 채운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하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이월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연세대학이 금년에 수시가 71%지만은 그 작년의 경우와 똑같다고 했을 때 그 수시 모집이 65% 정도를 뽑게 되고 정시가 한 35%까지 늘어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그 수시 모집 원서 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전국 모든 대학의 수시 모집량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이나 그 지역 일부 대학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이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진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충남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진행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진행을 통해서 1376명, 지역인재 진행을 통해서 232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진행은 484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떠나서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내신 성적으로 거의 다 뽑구나, 학생부 교과 등급으로 지방대학들은 수시를 뽑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한남대학이나 공주대학을 가더라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거의 같게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주 전남 지역에 있는 수시 요강인데요. 전남대학이 학생부 교과 일반 진행을 통해서 1900명, 아주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진행과 학생부 종합 일반 진행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학생부 종합 진행인데, 그 지역 인재 진행이 462명, 그 학생부 종합 일반 진행이 455명이니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생부 교과진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까 지역인재 특별진행이 금년에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남대학의 지역인재 진행은 고등학교를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대학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 진행이 2,336명이니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지역인재 진행이 그 전남대학은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뽑는데, 조선대학의 경우에는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뽑는 그 유형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종합 진행은 445명입니다. 순천대학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처럼 교과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종합 진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북대학은 지방대학 중에서 부산대학처럼 논술고사 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논술 진행이 825명이고 교과 진행이 많고 두 번째로 종합 진행이고,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은 앞서 다른 지방대학처럼 교과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합 진행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대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대학도 논술을 치는 대학인데요. 논술고사를 쳐서 700명 조금 넘게 뽑고 있고, 나머지 교과 진행이 1156명, 그리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 진행이 있고, 동아대학도 다른 지역의 그 대학처럼 교과 진행이 많고 종합 진행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방대학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을 먼저 보면은 학생부 교과 진행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요. 경희대학이나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연세대학은 아예 안 뽑습니다. 그나마 고려대학이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데 400명을 뽑으니까 뭐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학생부 종합 진행은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그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 논술 진행은 고려대학 쪽가 작년부터 논술을 없애면서 금년에도 역시 논술이었고, 그래도 나머지 대학들은 논술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실기 진행은 그 예체능계가 해당이 되고 특기자 진행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많이 뽑는 대학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인데요. 이 두 개 대학은 특기자 진행을 통해서 뽑는 대학이 많고, 그 밑에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외대, 한양대학도 교과 진행이 전부 다 있는데 교과 진행보다는 종합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논술 진행도 교과 진행보다는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전체 요 10개 대학에서 3만 명을 뽑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는 2,043명, 학생부 종합 진행은 12,470명이니까 이거는 아마 누가 봐도 전문가 아니라도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서울시내 대학들은 가기가 쉽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논술 진행은 이게 논술을 잘 쳐야 되는 건데요. 물론 논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5,184명이니까 그 막상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부담이 되고, 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적지 않고, 그래서 논술 진행도 5,184명이니까 적지 않은 인원을 뽑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는 것보다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는 것이 가기가 쉽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대학을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일부 대학들은 아예 안 뽑고, 또 뽑는 대학의 경우에도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문이 굉장히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그 서울시내 주재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진행은 갈수록 많이 뽑는 진행입니다. 지금은 수시시대라고 얘기하고 학종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시를 많이 뽑는 대학이 서울에 있고, 또 학생부 종합진행을 통해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 비교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진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들을 제가 8개 대학을 추가로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건국대학이나 동국대학이나 숙명여대, 아주대학, 숭실대학까지 8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2,800명, 학생부 종합 진행은 7,500명, 그리고 논술 진행이 3,000명이 조금 늘으니까 앞서 서울시내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대학들까지는 학생부 종합 진행이 많고, 그 다음에 교과 진행은 적고 논술도 적지 않게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논술고사 치는 대학을 앞서 고려대학을 빼고 9개, 지금 8개를 보여드렸으니까
그 17개 대학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논술고사를 친 대학이 이외에도 16개 대학이 더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을 대비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방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진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진행이 거의 다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수시모집을 뽑고 있고, 논술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뽑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요강이 조금 다른 대학하고 틀린데요. 그 맨 밑에 있는 기획은행 선발 특별진행 1의 경우에는 그 164명인데 농어촌 진행과 그 저소득층 자녀들만 별도로 원서를 내는 정원의 특별진행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진행과 일반 진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균형 선발 진행은 그 어느 고등학교든지 학교당 2명이 지원을 하고, 이거는 그 서류평가와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수능 최장의 기준이 세과목 2등급이고, 그 뽑는 인원이 756명인데, 그 우리 학교에서 2명이 지원해서 사실은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1명만 합격을 해도 그 많이 합격한 것으로 봐야 될 정도로 그 문이 좁은 진행입니다. 그리고 일반 진행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를 해서 EBS 뽑고 2단계 면접이 있는 진행인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 진행의 진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진행이고요. 최장의 기준이었고 뽑는 인원이 1,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진행도 서류가 있고, 일반 진행도 그 2단계 면접이 서류가 있고 2단계 일반 진행도 서류가 있는데, 둘 다 학생부 종합 진행이면서 둘 다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지역균형 선발 진행은 그 대체로 이제 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지원자가 2명인데 그 여러 가지 행정성 등을 고려해서 대개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교과와 비교과를 따져가지고 그 이제 제일 유리한 학생이 주로 내게 되는데요. 그 일반 진행의 서류평가는 그 학생부 상에 나타난 그 교과 등급을 보기는 보겠지만, 이것을 그 공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점수를 안 매기고 비교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배수를 뽑고, 그러니까 간혹 그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 학생들이 그 내신 등급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경우에 그 일반 진행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이 50이다 보니까 2단계 면접 구술고사가 당락을 잡하는데요. 보통의 그 학생부 종합 진행은 그 한양대학이라든지 일부 성균관대학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면접이 다 있는데, 이 면접이 그 학생부 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묻고 답하게 하는 면접이 있고, 또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활용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진행의 면접은 그 말하자면 우리가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것을 단수 면접이라 그랬는데 그런 식의 면접이고, 일반 진행의 면접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시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 풀이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를 하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행은 2단계 면접 구술고사가 당락을 잡아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도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논술고사 치는 대학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논술고사는 그 수시 일반 진행에서 주로 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장의 기준이 있고 학생부의 영향력은 아주 적은데, 그 논술고사가 33개 대학입니다. 제가 논술고사 치는 대학만 쭉 보여드리는데요. 학생부도 지금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고사 칠 때 그 반영되는 학생부는 실질 반영률이 낮아가지고 당락의 영향은 논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을 논술 진행을 갈 때 내신이 3등급, 4등급, 그 일부 자연계 모집 단위는 5등급 받더라도 내가 논술을 잘 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만 맞추면은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학생부 사실 그 논술 60은 외행상 반영률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논술을 치는 대학들입니다. 덕성여대, 동국대학, 지방대학은 부산대학, 서울가기대, 그리고 서울여대, 성균관대학, 세종대학, 숭실대학, 아주대학 이런 대학들이 논술을 치고 있고요. 그 연세대학은 올해부터 달라진 게 작년까지는 학생부를 30%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논술 100입니다. 물론 이제 최장의 기준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 울산대학은 그 지방대학, 경북대학과 부산대학과 그 아울러서 그 논술고사 치는 지방대학인데 의과대학에서만 16명을 그 논술고사를 쳐서 뽑습니다. 여기에는 그 논술고사가 그 상당히 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인하대학, 중앙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이 한국기술교육대학도 금년에 논술고사를 도입을 했고요. 한국외대, 그다음 한국항공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 이런 대학들이 현재 논술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논술고사는 그 논술 준비가 잘 된 학생이 유리한 진행이고 우리가 보통 수시라고 얘기할 때는 수험생들 생각에 혹은 학부모님들 생각할 때 내신이 좀 안 좋으면은 수시를 못 가느냐 할 때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논술고사입니다. 내신 등급은 좀 낮아도 그 논술 쳐서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 치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적성 위주 전형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속에 들어있는 게 적성 전형이고요. 그 말하자면 중위권 일부 대학에서 치고 있고 객관식 시험이고 선다형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 비슷하게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출제 경향도 학업 성취도 검사니까 결국 수능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의 비중이 아주 낮은 전형인데요. 그 모든 대학들이 그 학생부 60, 적성시험 40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보시다시피 최장의 기준도 고려대학 세종 캠퍼스나 그 일부 빼고 나면 대부분이 없는 대학이 많고요. 그런데 학생부가 60이고 학생부 교과가 60이고 적성이 40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논술고사와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점수를 많이 주고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줄여가지고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확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치면 잘 쳐서 붙고 못 치면 떨어진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내신 4등급, 내신 5등급, 뭐 심지어 내신 6등급 그러면은 수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적성고사의 경우에는 적성고사 잘 치면은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천대학의 경우에는 그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 수원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 그 을지대학 이런 대학들이 뽑고 있고요. 그 이제 그 학생부 제가 이제 대학별 요강 그리고 이어서 논술 치는 대학, 적성고사 치는 대학 등등 말씀을 드렸고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그 학생부 중심 진행 중에서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우선 수시 합격자들이 과연 몇 등급이면은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에 붙겠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교과 진행은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교과 등급보다 등급이 좀 낮습니다. 낮은데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뽑힌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조사해 보면은 이 등급도 차츰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논술 진행과 적성고사 진행은 그 학생부 등급이 낮은 수준인데요. 이것은 학생부 종합 진행은 비교과 위주로 뽑고 비교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논술 진행과 적성고사 진행은 지금 말씀드리는 논술과 적성고사가 당날 자화이기 때문에 그 교과 등급 비중이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교과 진행을 원서를 내겠다 그러면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지난 몇 년 동안의 교과 진행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교과 등급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공개된 교과 등급이 평균 등급이고 일부 대학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데 커트라인을 공개한 대학이 있고 또 일부는 합격선 80% 커트라인 혹은 일부는 90% 커트라인까지 공개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교과 진행을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지방대학은 많이 뽑는다는 얘기를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내 내신 등급을 교과 등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학과 모집 단위를 골라서 지난 몇 년 동안 교과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사실은 학생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 수가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등급의 평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예컨대 3년 전에는 교과 진행을 통해서 몇 명을 뽑았는데 합격자 평균이 몇 등급인데
그 작년에는 몇 명이 늘어났고 등급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다.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의 그 학생부 전형에서 그 합격자를 평균 등급을 공개를 해놓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요. 건국대학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 이 건국대학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등급으로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교과 등급을 공개를 했으니까 사실은 교과 등급으로 뽑은 게 아닌데 교과 등급을 공개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교과 등급을 공개해 놓은 걸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글자 그대로 종합전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 모집 단위 국어국문, 영어, 영문, 철학과가 나오고 있는데 영어는 영문학과 평균이 4.2등급이고 철학과가 평균이 2.7등급이고 최저까지 공개한 대학입니다. 영어 영문학과가 6.7등급이고 철학과가 5.6등급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영어 영문학과가 등급이 높고 철학과가 등급이 낮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 교과 등급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화학과가 최저가 69, 건축학이 7.2, 기계공학과 7.2, 전기전자공이 7.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커트라인이지만 굉장히 낮은 등급의 수준을 받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다는 뜻은 이게 내신 등급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한편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내신 등급이 7.8%가 그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합격을 했다는 뜻은 그 7.8등급 받은 애들이 누군지 모르나 아마 비교과가 얼마나 좋았으면 붙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내신 등급을 공개한 대학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참조해서 그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건국대학의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역시 평균과 최저가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구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높은 수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건국대학의 각 모집 단위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커트라인까지 공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국어국문학과 평균이 3.2등급이면은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의 대학들은 커트라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국대학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커트라인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2.5등급이 붙었다 아니면은 1등급 정도 낮춰가지고 3.5등급까지는 붙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평균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따져서 보시면 되고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 내신 등급, 교과 등급이 상당히 낮은 학생들도 그 대학에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경희대학의 수시 모집 입시 결과 자료인데요. 그 경희대학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아주 많은 학생을 뽑는 대학입니다.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도 그렇고 고교 대학 연계도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그 합격한 학생들이 등급이 보통 이제 2점 몇 등급에서 3점 몇 등급 평균이 나와 있는데 고교 대학 연계는 대개 1점대 중반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는 1점대 초반 정도 수준이 있고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고교 대학 연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류 평가도 일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학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글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조금 낮고 논술 전형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보다 내신 등급이 일부는 조금 낮은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높은 대학도 있지만은 대체로 낮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은 그 평균 등급만 지금 공개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학생도 있고 합격했다고 우리가 볼 때 내신 등급이 교과 등급이 상당히 낮은 학생들도
건국대학에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진행을 안 뽑는 대학이 아까 많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양대학이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양대학이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 자체가 사실은 30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을 뽑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전국의 내신 교과서 등급을 잘 받은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비교과가 제대로 준비 안 되면은 사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상위권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이 교과 진행을 통해서 뽑는데 적게 뽑다 보니까 보다시피 등급 평균이 대학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문학과 1.17이고 사학과가 1.33이고 사회학과가 1.09, 정책학과가 1.08, 거기다 자연계 모집 단위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 환경공학과 1.18, 에너지공학과 1.02, 그리고 기계공학과 1.18. 사실은 자연계 학생이 교과 등급을 1.18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하는 것은 아마 수험생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러면은 한양대학이 학생부 교과진흥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등급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진흥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적고, 특히 또 한양대학은 수시 모집 모든 진행을 통틀어서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3년 동안 내신 등급을 아주 잘 받는 상인데 수능에 자신이 없다. 그리고 한양대학만 되어도 나는 기꺼이 기분 좋게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워낙 수시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이게 비교과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적어서 등급이 웬만큼 좋지 않은 가기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대학들 수시부 요강만 보여드렸는데, 그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난 몇 년 동안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낼 때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강을 통해서 대학별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형 요소별로 이런 전형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말로 많은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해가지고 말하자면 서류 심사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대개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1단계에서 서류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해서 2배수나 혹은 3배수나, 특이하게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5배수를 학교 추천 2하고 일반 전형에서 5배수를 뽑는 대학이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3배수 전을 뽑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나 혹은 이제 출전서를 낼 경우는 출전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이게 성장 과정과 결과는 고등학교 3년 동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인성, 관심 영역, 노력과 열정 등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은 대개의 대학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말만 가지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연 어떻게 뽑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울 건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부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그 서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된 내용이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우리가 잠재력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리고 인성 등을 평가하는 거고요. 주요 평가 자료가,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할 때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학생부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출전서를 안 내는 대학도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대학들도 일부는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나 출전서보다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나 출전서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 접수를 되게 하면서
그 유사도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 있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작성을 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면접은 제가 아까 서울대학 용학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서류 학연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부 그 교과 성적은 그 일부 대학은, 이거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같이 봅니다. 근데 또 많은 대학들은 그 전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만 모집단에 따라서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장기 기준이 없는 대학도 많이 있는데 또 몇몇 대학들은 최장기 기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 표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서울에 있는 그 웬만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평가할 때 그 평가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있는 표를 제가 가져오는데요. 그 4가지 평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업 역량,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게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를 그 서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 그 학업 역량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다소 애매하게 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부에서는 깜깜이 진행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어디까지나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대비해서 봤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상에 있는 교과 성적, 교과 등급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서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깜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인데, 그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을 아까 제가 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서류 전형이고 학생부를 종합평가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시 모집에 간다 하면은 정시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점수를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뽑기 때문에 너 수능이 몇 점이니까 어느 대학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등급을 평균을 내가지고 몇 등급 정도 되니까 어느 대학 가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시험을 쳐서 논술고사 성적 점수로 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칼로 우리가 탁 자르듯이 너 요거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요,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논술이 됐든 그 정시가 됐든 간에 대학은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뽑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 기준이 정시는 수능 점수로 하는 거고,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를 쳐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등급을 점수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를 매기는데, 이거를 학생부에 나타난 기록 중에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보는 게 인성과 관련된 항목을 본다는 게 다른 그 진행과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내용을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1번의 인적사항부터 10번의 행동특성이 종합이견까지 요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생부를 프린트하게 되면은 요 내용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기록된 내용 중에서 학업 역량, 그리고 그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찾아내 가지고 대학에서 뽑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기록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이 있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8번 교과학습 발달사항,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글자 그대로 8번에 있는 각 교과의 성적, 이 성적으로 뽑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그 밑에 보면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그 과목에 대한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기록한 거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그 세부 능력이 있는 것을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그 말로서 직접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과 등급은 상대평가 9등급이고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학생부 교과 등급은 상대평가 9등급이다 보니까 예컨대 특목고나 자사고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일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진행에서는 이 등급을 기계적으로 그 공시가에서 점수를 매기지만은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 교과 등급을 공식에 적용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진행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 등급이 예컨대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붙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학생부 종합진행의 진행을 시작할 때 그 학생부 교과 등급을 뽑는 진행이 학생부 교과 진행이 있고 학생부 종합진행은 물론 교과 등급도 포함되지만은 비교과 위주로 전체를 종합해서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신 5등급 받은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 예컨대 서울대학에 붙더라. 그런데 내신 1.5등급 받은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에 떨어졌다. 요 결과만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신 5등급이 붙고 내신 1.5등급이 떨어졌다 이 말은 학생부 종합진행에서 내신 등급으로 안 뽑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고니까 1.5등급을 떨어뜨리고 자사고나 혹은 특목고니까 5등급을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쉽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그리고 4번 수상경력 요 두 가지 항목이고 나머지 중에서 7번의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실내활동 이런 내용이 사실은 창의적 체험활동사항이 학생부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그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와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대학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점수에 반영을 하고요. 9번 독서 활동사항은 말하자면 독후감을 쓴 거고 지금 아마 그 3학년 때 내용은 그 자기가 읽은 책 제목과 제자만 적었을 텐데요. 이거는 일부 대학에서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은 책을 적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10번 행동특심이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의견을 적으니까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10번 행동특심이 종합의견은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 학생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부 기록된 내용 중에서 주로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인성과 관련된 항목은 그 3번 출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단 결석을 한다, 무단 지각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학생을 인성과 관련된 항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담임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도 인성과 관련된 항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 중에서 주로 이제 그 교과서 발달 사항 내용 그리고 그 수상 경력 요걸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그리고 그 독서 활동 사항 그리고 행동 특심이 종합이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뽑는 게 학생부 종합진행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학조 보고 뽑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 기록된 내용을 보고 뽑는 거지 학조 보고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아마 지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수시모집 원서낼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금년 수시모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